성범죄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지만 특히 성범죄에서는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형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인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사건도 빨리 종결돼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보통 합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합의금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부른다거나 피해자 측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는 경우에 합의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주던 아예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합의 대행을 수백 건 해본 변호사로서 일반화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해자가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도의적으로는 미안하니까 성의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합의도 흔하진 않지만 가능합니다.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지는 않고 일부만 부인하면서 합의해달라는 경우는 꽤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범행은 부인하면서 대신 합의금을 많이 줄 테니 피해자한테 처벌 불원서 외에 탄원서나 사실 확인서 같은 걸 추가로 좀 써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탄원서 내용을 뭘 요구하냐면 내가 오해해서 잘못 신고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잘못하시면 무고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냥 처벌 불원서 내주면 끝이에요. 이와 연장선상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가 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법정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피해자가 증언하러 법정에 또 나와야 돼요.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할 경우에는 증인으로 피해자를 부르게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 전에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합의가 절대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합의 시도하는 경우죠. 가해자 측에서 1심에서 할 거 원 없이 다 합니다. 피해자랑 참고인이랑 증인 불러서 치열하게 반대 신문하고 이것저것 사실 조회하고 주변 사람들 탄원서 내고 아주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툽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범행 인정할 테니 합의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판결 선고일 전까지만 해도 가해자 측에게 있어서 피해자는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속된 이후 갑자기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럴 경우 피해자분들이 합의 안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의가 절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정말 가해자 측에서 정중하게 합의를 요청해 와요. 하지만 피해자가 개인적 신념 때문에 절대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넌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라. 끝. 이런 스탠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와도 합의가 안 돼요.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 저랑 친한 변호사님들이 상대방 가해자 측을 대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사석에서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님이 저한테 합의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결국 합의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더라고요. 합의라는 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후회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분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 제외하고는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탁으로 가는 거죠. 공탁이나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